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5개월째 동결했습니다. 경기 개선 가능성과 새 정부의 경기 부양 재정 정책과 공조하기 위해 인하를 유보했다는 분석입니다.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적발과 제재 기능의 집중 및 과징금 제도의 도입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개발 사업이 파산 위기를 맞자 서울시가 대응에 고심 중입니다. SH공사 지분 4.9%가 날아가고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크지만 민간 주도 개발 사업이라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15일 미국에서 갤럭시 S4 공개 행사가 열림에 따라 소비자들은 물론 증권가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월 출하량 1,000만 대 이상, 9개월간 1억 대 이상 팔릴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종석입니다. 오늘 3월 14일 목요일 순서 1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시간 정도 남은 오늘 우리 시장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코스피가 2,000선을 좀 회복하길 기대를 했는데요. 하지만 장 후반으로 들어갈수록 다시금 좀 낙폭이 깊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양상을 보이면서 지금은 7.72포인트가 빠진 1992선으로 어제와 비슷한 높이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한 2천억 가까이, 기관이 1,500억 가까이 상당히 많이 팔고 있고요. 개인만이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을 살펴보면요. 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닥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552.85포인트로 550선을 가뿐하게 회복한 모습입니다. 장중에 잠시 아래로 좀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이내 다시 힘있게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주체별로 보면요.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오늘 상승의 원동력입니다. 개인은 반대로 팔고 있습니다. 환율은 9.7원이나 오르면서 1,100원대 이상으로 올라섰습니다. 1,107.1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코스피는 살짝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코스닥이 거침없는 상승을 하면서 역시 중소형주의 강세 또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 현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552선까지 올라 있는데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일부 주요 내용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상균 팀장과 함께는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주춤하는 포트유저인 모베이스와 이렌텍에 대해 살펴보고요. 갤 S4 공개 후에 다시 상승할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스의 탐방 후기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최재식 팀장과 함께하는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5달째 금리 동결, 연내 인하 가능성은 있는지, 또 대외 여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이유를 듣고요. 네, 이진행 지점장의 촉입니다. 내 마녀, 심술없는 만기일, 자, 키면은 금융투자, 기말에 청산한다 등등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풀어주겠다고 하니까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락앤락, 중국과 동남아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종가 매수를 노려본다고 합니다. 네, 오늘 장의 분석 또 현시장의 이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특징부터 점검해보죠. 네, 오늘은 외국인들 현선물 순매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들은 선물 순매수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형주 하락이 있어서 지수는 10포인트 이상까지 하락을 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금리 동결 실망감이 있었고요. FTSE 지수 리밸런싱에 따른 영향도 있고, 뱅가드 ETF의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수급적인 부분이 골고루 작용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좀 다소 개선되고 있다는 판단이 뒷받침했다라는 분석인데요. 자, 동결 이후 또 연내 기준금리를 좀 인하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망해 주시죠. 네, 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내다봤지만 실제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고 동결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대내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일단은 대내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첫 금통이었었고, 국내 내수 및 수출이 동반 부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도 계속 있어서, 금리 인하를 고려했었는데, 실제로는 동결이 되었고요. 거기에는 대외 여건이 좀 많이 개선되는 것에 초점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그 대외 여건이 많이 좋아진 점이 동결 무게인데, 그래서 이번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동결로 가져간 걸 봤을 때는 향후 금리 인하는 뭐 웬만한 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하진 않을 가능성이 더 커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봐서 보면 뭐 국내 경기는 전반적으로 약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태이고 해외는 좋지만 그래서 그에 따른 뭐 주식은 약세이고 채권은 강세 그리고 원화 약세 이런 시장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약간의 뭐좀 채권 쪽이 약간 더 유리한 뭐 흐름이 경기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연내 기준금리가 좀 추가로 좀 더 인하될 가능성은 좀 열어놓은 채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크던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러 상황에 따라서 여러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피그스 쪽에서 재정 위기가 뭐 크게 부각이 된다든지 이런 그런 쪽이라든지 5월달에 뭐 미국 정부 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 따른 뭐 불협화음이 아주 커진다든지 할 때 뭐 금리 인하 쪽에서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근데 그러한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는 이상 저는 금리 인하가 지금도 안 했는데 그때 가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계속 유럽과 미국 쪽에 그런 재정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외 여건은 계속 점점 시간 갈수록 좀 개선되는 쪽이 가까울 가능성이 크거든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 연내 인하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비춰주신 걸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외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경제 모멘텀은 좀 떨어지는 양상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예, 때 강력한 경쟁자였죠. 일본이 이제 살아나면서 엔저의 혜택을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수출 부분도 약간 이제 장점도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또 많이 수입을 해줘야 되는데, 중국의 수입 모멘텀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예년같이 중국이 양적 성장 부양을 추진하는 부분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중국의 네. 뭐라 하죠? 기본적으로 부패 척결 문제라든지 계속 강화하는 문제가 있어서 중국의 수입 모멘텀이 아주 예년보다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저께 발표되었던 중국의 2월 굴삭기 데이터를 볼 때 1, 2월 달 합산 기준을 한다라면 작년 대비해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현재 기존의 전망치는 4% 성장을 올해는 전망했었는데 오히려 올해 전망치가 마이너스 5% 정도로 하향 조정이 되는 정도이고요. 그러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런 수요 둔화되는 측면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2월달 수입 증가율이 예상치 8.2%를 하회한 마이너스 8.2%를 하회한 마이너스 15.2%까지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내수도 영향이 있는 반면에 있는 상황에서 수출까지 모멘텀이 떨어져 있어서 증시 자체가 박스권 수준으로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하반기 관점에서의 저점 매수는 계속 유효한 것 같고 단기는 계속 순환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 특히나 이제 코스닥의 상승세 상당히 거침없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좀 조정세고요. 자, 오늘 장 마감 전략을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예, 오늘도 이렇게 코스닥이 더 상대적으로 강세인데요. 코드로프 이슈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져 있어서 대형주가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도 많이 장중 하락폭에서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 가는 대표주 중심과 수급이 받쳐준 종목들이 지수를 예고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서 확실하게 그 다음 달 1분기 실적이 좀 기대될 만하고 그에 따른 주가 반영 정도가 크지 않은 종목들로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환율 경쟁력이라든지 글로벌 국내 경쟁력 경제 모멘텀 약화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 중에서는 IT 스마트 기기 쪽에 있을 것 같고 경기 방어 소비재 쪽으로 계속 주목을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점장의 촉. 오늘은 이진행 지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목동점을 이끌고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3월 동시만기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비교적 좀 무난하게 지나가는 중입니다. 오늘 만기 마감에 어떤 촉이 오셨는지 듣고 싶은데요. 네, 먼저 2013년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되겠고요. 일단 시장이 약간은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우리 시장 자체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뉴욕 증시에 비해서 좀 급작스러운 북한 리스크, 그리고 환율 문제, 이런 환율 압박, 또 모멘텀 부재, 이런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일정 부분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이 일단 만기까지는 좀 관망을 하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좀 들고요. 시장에서는 이른바 좀 대규모 만기에 청산되는 물량 폭탄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이런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아무래도 좀 불안감을 감추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월 만기 이후에 외국인과 이제 금융 투자, 이제 증권사가 되겠죠. 금융 증권사를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유입되었던 약 한 1조 2천억 대의 순매수 차익 잔고가 더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시장 전체적으로 한 5조 원에 가까운 이런 순차익 잔고가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유는 역시 최근에 거래가 상당히 줄어든 코스피 거래 대금이 4조 원 미만에 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이 단기적으로 쏟아져 나올 경우에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에 좀 관심을 가졌다면, 이번 만기일은 오히려 외국인보다는 국내 기관의 움직임에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만기에 또 동시만기에 키를 쥔 것은 외국인보다는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국내 기관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차익 거래를 통해서 3,700억, 또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한 5,200억, 그래서 프로그램 순매수만 거의 8,900억 가까이 진행시켜 왔기 때문에 만기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만기에 회전에 나서면서 이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잔고가 이월되는지 여부를 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역시 여전히 이번 동시만기의 관전 포인트는 차익 잔고의 원활한 청산 또는 롤오버 여부인데,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롤오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 롤오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7천억 넘는 이런 아까 물량으로 추정되고 있는 기관 물량이 지금 현재 롤오버가 되고 있는지, 또는 ETF 형태 등으로 해서 청산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점검이 필요한데, 베이시스 여건에 따라서는 이게 증권사들의 매매 형태의 특성상 언제든지 매물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환율이 이상 급등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만기일에 청산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요. 다만 선물 간 어떤 스프레드 추이에 따라서는 상황이 좀 급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3월물과 6월물의 스프레드는 이론 스프레드보다 좀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매수 차익 거래를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롤오버 하는 전략이 더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번 동시만기 매도는 충격 없이 무난하게 지나갈 것이다라는 의견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이 이런 스프레드 추이를 보면서 판단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합해 보면 미청산 차익 잔고가 상당 규모로 축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북한 리스크, 그리고 또 3월 결산을 앞둔 증권사들의 물량, 이런 부담, 이런 것들이 좀 조심스럽지만 이번 만기에 출회될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해보고 있겠고요. 다만 이제 만기일의 특성상 마감 동시효과까지는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재차 2,000선을 좀 하회하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1992선이니까요. 어제 좀 비슷한 그런 어제 그제 모습과 좀 비슷한 선으로 다시 내려와 있는데요. 자, 이처럼 국내 증시가 좀 부진하고 있는 그 원인, 또 향후에는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이실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역시 대내외 이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아마 2,000선을 중심으로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차 또 이제 반락을 해서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대외 변수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이렇다 할 시장에 좀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수급 주체가 좀 부재하기 때문에 코스피가 좀 침체되어 있는 영향 좀 보여지고요. 거래 대금 역시도 여전히 늘어나지 않고 좀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또 다시 한번 재차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오늘 오전에 있었던 금통이 또 오늘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런 이벤트 등이 겹쳐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관망 심리가 상당히 좀 고조되어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연초와 같은 어떤 글로벌 시장과 우리 시장의 디커플링을 우려한 어떤 이런 박탈감이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어떤 적극적인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좀 방해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주초부터 시작되었던 키 리졸브 한미 합동 훈련이 어떤 북한의 도발 심리를 자극하면서 그 한반도의 긴장감이 좀 더욱 고조되면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부각되고 있는 이런 우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쇄될 수 있는 단기 악재에 그칠 것으로 이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부담 요인은 역시 상당 부분 시장의 영향력은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역시 엔화의 재차 엔화 약세 움직임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이어졌던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이제 BOJ의 차기 총재가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를 내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베노믹스의 구색이 이제 모두 갖춰진 그런 이제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엔달러 환율이 박스권을 다시 한번 이탈하면서 함께 이제 고점 갱신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각국의 환율 전쟁 속에서 아베 정권은 그동안의 어떤 인위적인 환율 흐름을 중단하는 쪽보다는 BOJ 신임 총재와 함께 더욱 좀 무리수를 두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 좀 되고요. 따라서 양적 완화 시기는 예상보다 좀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엔화 약세는 디플레 타결을 위한 어떤 수단임을 감안해 본다면 일본 정부가 어떤 특정한 목표 달성할 때까지는 인위적으로 환율 개입에 나서면서 엔화 약세 기도가 좀 당분간은 더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런 엔화 약세 지속에 따라서 이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요. 물론 경합을 벌이고 있는 업종에서의 어떤 경쟁력 악화 우려가 여전히 다시 한번 또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따라서 기업 실적들에 대한 우려도 좀 상존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을 주도했던 재료와 역시 또 동일한 재료이기 때문에 우려를 살 수는 있겠지만 그때하고는 좀 주변 상황이 좀 많이 좀 변화하였고 양호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변동성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디커플링 장세에서의 코스피 부진은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이제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여전히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갱신을 바탕을 이루고 있고요.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그 시그널을 좀 확대하고 있다는 그런 점이 좀 긍정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물론 이탈리아 총선 과정에서 유로존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었고요. 4월부터 발동되는 미국 시퀘스터 발동 이런 대외 변수들이 여러 가지로 아직 좀 불확실하게 상존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이 강화가 되고 있고 이를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 대북 리스크를 비롯한 대내 변수들에 대한 우려가 좀 해소될 때까지는 제한적인 수준의 변동성이 좀 따르겠지만 아마 일정 수준에서의 하방 경직성을 좀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경기 회복세의 완충 작용을 통해서 우리 시장도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좀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최대 경쟁자인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에 따른 엔화 약세에 따라서 우리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주시고 그에 따른 투자의 대응을 당부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현 시장에 따르는 전략은 어떤 걸까요? 네, 수급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었고요. 엔화 약세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 매수 스탠스에 다소 좀 균열이 좀 나타나고는 있어요. 1월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이 심화되었던 때하고 비교해 본다면 그 규모가 좀 크지 않은 편이다.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글로벌 유동성의 또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고 엔화 약세도 분명 진행되고 있지만 속도 조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담 요인들이 좀 완화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재차 국내 시장에서의 좀 매수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과 같은 디커플링이 다시 재현된다라고 보기보다는 단기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동조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전히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을 좀 유지하겠고 3월 장세에 박스권으로 제시해드렸던 박스권 하단부 1950선 제시해드렸었는데요. 공교롭게 이제 121선이 1960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수는 뭐 1960선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좀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연초부터 새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스탠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장 대내외 여건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전략을 가져가 보자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갤럭시 S4가 공개가 되겠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동안 갤럭시 S4 모멘텀을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좀 움직임도 예의주시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재료가 노출되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IT 부품에 이제 어떤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그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여전히 좀 유리해 보이고요. 역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대응하는 것이 또 유리해 보입니다. 특히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IT 부품주, 바이오 및 또 헬스케어 관련주, 그리고 중국 소비와 관련된 모멘텀이 작용할 중국 소비 관련주 중심으로 좀 압축해서 접근해 보신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으로 압축하자면 어떤 종목에 촉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기존에 그 편입해서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가던 종목 중에 아쉽지만 좀 제일모직을 관심 종목에서 편입 제외를 하도록 하겠고요. 같은 비중으로 20% 비중으로 락앤락을 신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락앤락이라는 회사는 그 뭐 중국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좀 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플라스틱하고 그 유리 밀폐용기를 주축으로 주방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이런 업체가 되겠고요. 이미 시장에서 검증받은 기술력 그리고 품질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외에서 상당히 브랜드 인지도가 높습니다. 특히 성장성이 상당히 높고 동사의 매출 비중이 그 5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고급 주방용품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보다 약 2배가량의 어떤 높은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부족할 정도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현지에서도 판매 채널을 굉장히 좀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고 이미 직접 유통망을 확립해서 상당히 중국 시장에서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한 구조로 탈바꿈을 했고요.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중에서도 드물게 브랜드와 유통망을 동시에 확보한 기업으로 변모하였습니다. 현재 주요 소비자층이 아무래도 이제 고소득층 중심의 1선 도시뿐 아니라 현재는 2선, 3선 도시까지 확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한 30%가량의 매출 성장률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 몇 년 동안은 아마도 중국에서 20% 이상의 고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동남아 시장에서는 다소 좀 고전을 했었습니다. 각국의 뭐 시장이나 유통환경, 규제 이런 부분 등이 한국이나 중국과는 또 다른 예상외의 차이가 많이 있어서 좀 고전을 했었죠. 작년 말 관련 작업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면서 지연되었던 동남아 시장에서의 외형 성장도 금년부터는 좀 재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2013년도에는 예상 매출 성장률이 2자릿수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에서의 성장 잠재력도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겠고요. 이런 부분 등이 아마 락앤락 동사의 장기 성장 요인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나 실적을 좀 보면은요, 역시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이던스를 무난히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한 5,700억 정도로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국내 부분이 성장이 정체되거나 다소 역신장하더라도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시장에서의 선전으로 인해서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중국 지역에서 3월부터 출시될 예정인 유아용품 런칭 역시 금년도 동사의 실적의 보탬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비중은 크지 않겠지만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는 충분해 보입니다. 단기 목표 주가는 35,000원을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6,000원 선으로 신규 관심 종목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한동안 이제 밀폐용기 시장에서 유리냐 플라스틱이냐 그 경쟁에서 글라스락에 좀 뒤졌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좀 잠시 주춤했던 락앤락이 다시금 성장세로 재진입하면서 증권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점장의 촉 이진행 지점장님께서 락앤락에 대한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주 포트폴리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금 비중은 상당히 적습니다. 10%밖에 되지 않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이진행 지점장께서 증시를 공략하고 계시는데요. 자, 마크로젠 20%, 제일모직 20%, 한화 20%, 그리고 나머지 세 종목이 각 10%씩으로 9대1 비중으로 주식이 편입돼 있고요. 네, 이 가운데 한화 9.5% 수익 올리면서 보유, 네페스도 23.1%, 성화이텍 29.7%, 마크로젠 18.1% 두 자릿수의 높은 수익을 거두면서 여전히 보유 전략을 구사하고 계십니다. 네, 보셨듯 제일모직 20% 편입되어 있는 것은 매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유엔젤은 보유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2.4% 현재는 소폭 손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AS를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소폭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유엔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는데요. 동사는 무선 인터넷 솔루션 업체가 되겠고 시가총액 한 600억 정도의 좀 스몰캡으로 분류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신규 사업으로 진출했던 인도네시아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성과가 좀 저조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동안 상당 부분 주가가 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자원개발 사업을 중단을 했고요.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클라우딩 컴퓨터 기반의 데이터와 앱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이제 가진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겠고요. 본업인 어플리케이션 임대 사업에서도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량한 재무 구조와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고 자원개발 사업으로 인한 리스크가 좀 소멸됐다는 점, 여기에 또 모바일 게임을 비롯한 신사업 이런 기대감을 감안해 본다면 현재 주가 4,500원 이하 수준에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엔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진행 지점장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입니다. 먼저 지난주 수익률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네, 모두 5분의 전문가가 종목을 추천했는데요. 이 수익률이 상당히 좋네요. 조윤석 과장의 유닛 테스트가 6.8% 수익으로 왕관을 썼습니다. 하지만 0.1% 차이로 박현상 대의 동성제약이 6.7%로 그 뒤를 쫓고 있고요. 이기택 과장의 백산 역시 6.2%로 세 분의 전문가가 추천한 종목이 6%로 훌쩍 뛰어넘는 고수익으로 현재 상당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전진우 팀장의 KG 이니시스 1.1%이고요. 추천받은 지 얼마 되진 않았죠. 자, 이정복 대표의 대한전선만이 마이너스 4.5%입니다. 네, 오늘의 왕관을 차지한 SK증권 역산 PIB 지점의 조윤석 과장님의 AS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왕관 써서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닛 테스트 또 1등을 했는데요. 어떻게 다뤄야 되죠, 이 종목? 네,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상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근 일주일간 저점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나는 구간이었지만 오히려 고점에 잡으신 분들에는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 상단에 있는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정도 아직까지 주가는 조금 매력 있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싼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3월부터 시작되는 전방 업종이죠. 반도체 업종이나 여러 가지 IT 전방 업체들의 발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을 본다면 여전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고 또한 일정상 그리고 신규 발주라는 그런 특이한 모멘텀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매도보다는 매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시각까지 들려주셨습니다. SK증권 역산 PIB 지점의 조윤석 과장님과 함께 오늘 왕관을 쓴 종목 유닛 테스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여러분께 관심 종목 주시는 분이죠.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 이기택 과장님의 AS 및 관심 종목도 이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기택입니다. 네, 먼저 추천해 주셨던 백산. 거의 간발의 차이로 왕관을 놓치긴 했습니다만 6% 이상 지금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 백산에 대한 AS부터 듣죠.
예, 일단 전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기관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 고점을 돌파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분석해봐도 사실은 매수 매력적인 구간이고요. 일단은 회사 내실이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갤럭시 시리즈가 플립 커버가 많이 판매되고 있고 타블릿 PC 결국에는 커버가 케이스가 인조 피혁으로 되면서 예전에는 뭐 동물 피혁을 많이 사용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동물 애호가들 때문에 인조 피혁이 결국에는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성장성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백산, 덕성 이런 종목들인데 지금 현재 뭐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목표 주가 일단 10,000원까지 추가적으로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가 5,800원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백산에 대해서 오늘 A에서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추천 종목은요? 예, 뉴프렉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프렉스 다소 생소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일단은 연성 PCB, FPCB 관련된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FPCB, 연성 PCB도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모르신다라고만 안 되겠죠. 휴대폰 부품 중에 가장 핵심 부품인 연성 PCB, 플렉서블 PCB는 인탑스가 아니라 인터플렉스, 그 다음에 뉴프렉스, BH, 그리고 대덕 GDS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왜 제가 다른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뉴프렉스를 선정했냐 하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 기존 업체들은 애플향 매출이 많다던가 아니면 삼성향 매출이 많다던가 하는 업체들인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업체 다각화가 안 돼서 성장에 일단 삼성과 궤를 같이 하던가 애플과 궤를 같이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LG, 펜텍 그리고 중국 로컬 업체들의 매출량이 높았는데 최근에 작년 말서부터 삼성향 매출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신고가 갱신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성 PCB 업체의 성장은 당연히 스마트폰 성장과 궤를 같이 하겠죠. 그 밸류체인 하단에 일단은 카메라 모듈도 있고 여러 가지 부품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이 연성 PCB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로컬 업체들이 결국에는 중국 시장 내에서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면서 재작년 초에 15%도 안 됐던 시장 점유율을 거의 잠식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쪽에도 매출처가 있지만 삼성에도 매출을 보이고 있어서 높은 경쟁력은 일단 갖추고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여타 업체들보다는 멀티플을 더 줘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PER 밸류로 봤을 때는 다른 업체들이 12배에서 8배 사이로 오가지만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7배로 연성 PCB 업체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 8,000원, 손절가 5,300원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일주일간 수익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은 연성 PCB. 휴대폰 같은데 이제 딱 뜯어보면 이렇게 휘는 이게 이런저런 자판처럼 생겨서 그 부품들 박히는 그런 걸 이제 FPCB라고 하죠. 자, 그거를 만드는 뉴프렉스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높은 수익 올려가지고 왕관 또 수식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시간입니다. 플래네이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김상균 팀장께서 100% 실제로 매매할 종목 또는 이제 오늘 매매한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 주시는데요. 자, 먼저 지난주 포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공격적이죠. 현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예, 뭐 전량 100%가 지금 주식으로 편입이 돼 있고요. 모베이스와 이렌텍이 각 20%씩으로 두 종목이 40% 차지해 있고 나머지 6종목이 전 포트를 채우고 있습니다. 총 8개 종목을 편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수익률을 살펴보자면요. 지금 99%, 모베이스가 지금 99%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렌텍이 87%, 두 종목이 뭐 단연 탑이네요.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자화전자가 31%의 수익을 거두면서 세 종목이 골고루 고수익을 올리면서 전체 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가져가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도 펜엔터만이 마이너스 10% 손실을 볼 뿐 전 종목이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수익률이 지금 46%에 달하네요. 네, 자, 뭐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벌써 이제 460만 원을 벌고 지금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이 종목들에 대한 AS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갤럭시 S4 판매 출시를 내일 오후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마찬가지로 모베이스라든지 이렌텍이라든지 휴대폰 관련 부품주들이 큰 폭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든지 이 추세적인 모멘을 봤을 때는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실적 부분에서 이슈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20% 정도의 비중이라면 충분히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이 0%인 게 아쉽지만은 지속적으로 또 제가 좋은 종목을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아니더라도 계속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부품주, 모베이스, 이렌텍, 자화전자 같이 많이 상승한 종목들 여전히 꾸준히 홀딩을 해서 수익률이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MW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며칠 전에 15,300원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어느 정도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KMW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분기가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부분에 대한 실적이 1분기에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경쟁사 파워웨이브에 대한 물량을 KMW가 받게 되면서 1분기에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주가 자체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KMW도 홀딩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도록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펜엔터테인먼트입니다. 펜엔터테인먼트가 가장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날과 MOU를 통해서 BW를 통해서 제3자 배정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런 협약 관계를 맺었지만 시장 자체는 호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응은 좋지 못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는 매우 좋은 호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특히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 부분에서 작년에 총 11억 전체 순이익이 11억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익에서 25억 이상의 큰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 수익만 보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약 10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하겠지만은 마찬가지로 펜엔터테인먼트는 횡보 구간 4,500원에서 요 정도 구간이라 보시면 바닥권이라 보시고 이 구간에서는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할 경우에는 올해 분명히 역시 펜엔터테인먼트도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J 미디어입니다.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 최근에 머스트 투자자문에서 매도 공시 지분 물량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머스트 투자자문에 대한 TJ 미디어에 대한 지분을 어느 정도 축소를 했고 나머지 6점 몇 % 되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물량 출회가 나오겠지만은 그것이 TJ 미디어의 실적에 대해서 뭐 연관이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수급적인 문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작년 4분기와 올해 1,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적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희정보통신입니다. 연희정보통신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자사주 매입 기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달까지는 자사주 매입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희정보통신의 안정적인 방어적 안전마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실적을 보면서 연희정보통신은 다시 한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어버브 반도체도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실적이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평소보다 더 높은 이익률이 나왔습니다. 올해 어버브 반도체도 더 높은 이익률로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백색 가전 MCU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진입하기가 어렵지만 한번 진입하게 되면은 꾸준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어버브 반도체도 꾸준히 홀딩을 해서 목표가까지 5,500원 이상까지 꾸준히 끌고 가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모베이스, 이렌텍, 자화전자 등등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부담 없이 좀 더 가져가면서 수익을 높여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 이 세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 종목 한 종목 좀 짚어볼까요? 예, 모베이스입니다.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강한 상승을 하면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베이스는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업체라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올해 이제 작년에 실적을 발표했던 것도 모베이스도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모베이스는 베트남 부분의 법인에서 실적이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수록 모베이스나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실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베이스 같은 경우도 기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흔들림에 무너지지 않고 2만 원을 안전마저로 가지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꾸준히 홀딩을 하겠습니다. 이렌텍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삼성전자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케이스 부분에서도 혜택을 받고 있겠지만 이렌텍의 본 사업은 배터리입니다. 휴대폰 배터리입니다. 휴대폰 판매가 많이 될수록 마찬가지로 휴대폰 배터리도 많이 판매가 되고 특히 케이스 부분이 이번에 신사업으로 추가되면서 이렌텍 부분에 대해서 이익률 부분이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작년 순이익 같은 경우는 약간 축소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금융 비용 처리 부분에 의해서 약 일회성으로 빠져나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특히 2분기 반기 지나서부터는 다시 한번 이익률이 회복되면서 좋은 실적을 찍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AFA,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액추에이터, 카메라, 포커스 기능 부분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엔코더 방식에 대해서 이 자화전자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삼성광통신이 삼성전자에 흡수 합병되면서 자화전자의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적입니다. 특히 엔코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고화소로 넘어갈수록 VCM 방식보다는 엔코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화전자에 대해서는 이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물량이 늘어난다는 말은 즉 실적이 앞으로도 증가하고 있고 실적이 증가한다는 말은 주가 자체도 큰 폭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종목들이 다 앞으로의 2013년도 같은 경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단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높은 수익률로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에 대한 대응법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주에는 트레이스라는 회사 탐방 오셨다고 하는데, 직접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예, 지난주 같은 경우에 한 8개 정도의 회사를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8개나. 예, 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못해도 2-3개 정도의 탐방을 갔다 오는데, 그 중에서 트레이스라는 회사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포트에 편입을 하고 싶었지만, 현금 비중이 없는 관계로 트레이스는 오늘 소개를 해서 소개 정도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의 TSP 그 터치 패널을 납품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플래시 모듈을 납품을 했었는데 LG전자에서 판매하고 있는 옵티머스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옵티머스 G 프로의 플래시 모듈을 납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부터 해서 TSM 터치 패널 스크린이 납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적이 반영되면서 특히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3분기까지 전체 매출이 약 100억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는데 2012년도 4분기 매출이 약 160억에서 17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4분기에만 작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을 능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매출도 1분기 매출도 약 200억 이상으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의 수준이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트레이스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크를 따지자면 대주주 지분이 약 10% 정도로 대주주 지분이 매우 작고 또 BW 물량이 전체 물량의 33% 정도로 BW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고 있고 특히 아직까지는 그 공장 라인이 3개 라인 중에서 1개 라인만 돌고 있을 때 약 200억의 매출이 매월 약 80억에서 9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3개 라인이 전부 가동화되고 정상화될 경우에는 충분히 큰 폭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1,500억에 약 OPM 약 15%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전체적인 TSP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저평가, 약 퍼 5배에서 6배 정도의 움직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퍼 8배에서 10배까지 TSP가 움직인다면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가 자체가
많은 하락을 하고 나서 이때 하락을 했던 이유가 마찬가지로 플래시 모듈의 이익률이 떨어지고 신공장이 가동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TSP 그 부분의 신사업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매출이 찍혀왔고 그리고 나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3,400원에서 4,000원 정도의 작은 박스권이라 보시면 되고 오늘 약 박스권 상단 부분입니다. 상단 부분이지만은 실적이 조만간 발표되게 되면 이 회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치가 평가되면서 충분히 큰 폭으로 상승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늘 종가 부근 약 4,000원 정도의 부근이라면 충분히 매수할 가격 타임이라 보시면 되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트레이스 주가도 7,000원 이상 볼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간으로 오늘 당장 사서 내일 당장 팔자라는 것으로 트레이스를 접근하기보다는 꾸준히 실적 나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1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최소한 1분기 실적 이상까지는 끌고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차트까지 보면서 상승세의 흐름을 본격적으로 탄 듯 보이는 트레이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낀 대로 이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더욱더 신뢰감에 뒷받침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8개 기업을 가보셨다는데 나머지 기업들 어떤 것들이 좀 궁금하고 말씀해 줄 수 있으면요. 예. 그중에 또 좀 괜찮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좀 언급을 해 주시면 어떤 기업들일까요? 예, 지난주 같은 경우에 갔다 온 기업들이 톱텍, K맥, ELK, 가비아 여러 가지 회사들을 IM 여러 가지 회사들 다니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TSP 업종, 휴대폰 휴대폰과 이 타블렛 부분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마찬가지로 꾸준히 실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LK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차기작이 아닌 그 중간 모델급인 삼성전자 갤럭시 그랜드라는 제품에 대해서 터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550억가 영업이익률 약 12% 정도를 5천억가 영업이익률 12%를 제시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톱텍 같은 경우에도 그 LG 여러 가지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 디스플레이 부분에서의 수주가 향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톱텍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분리막 부분에서 높은 이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가시화되지 못했지만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분리막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큰 폭으로 실적 자체가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정에 넣으시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하반기 정도에는 충분히 편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갤럭시 그랜드 관련해서 이제 터치 패널 부분들을 좀 받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이게 제 기억에는 한 5인치 정도 되는 갤럭시 노트급으로 큰 디스플레이를 갖췄는데 이제 노트 기능 빼가지고 좀 싸게 만든 그런 양산폰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이 터치 패널 같은 경우에 지켜보실 것이 두 가지로 지켜보시면 됩니다. 소형이냐 아니면 중대형 패널이냐 약 7인치 이상의 패널이냐를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소형 부분에서 이미 수주 부분이 확정이 나 있고 그동안에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형은 우선 조금 쉬었다가 진입을 하시는 게 좋고 중대형 이상의 터치 패널을 만드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 휴대폰 말고도 노트북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즈 8이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터치가 지속적으로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10인치 이상의 대형 터치 패널 회사들은 꾸준히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탐방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하시는 게 저희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 투자할 때도 보통 그 부동산 건물에 가서 비가 누수되는 게 없는지 여러 가지를 보통 눈으로 많이 확인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몇 천만 원, 몇 억씩 투자를 하면서 단순하게 HTS 앞에서 앉아서만 투자하지 마시고 그 해당 기업에 직접 방문을 하시고 또 주식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그 사실 유무를 확인하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투자 방법에 대한 조언도 주셨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김상균 팀장의 최종 포트 정리입니다. 네, 지금 전 자금이 투자 자금이 주식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8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고요. 네, 수익률을 각각 따져보면요. 자, 지금 모베이스가 99%, 이렌텍이 87%, KMW가 13%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펜앤터만이 마이너스 10% 손실이고요. 자, 그 밖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TJ 미디어도 있긴 합니다. 자, 그 밖에 세 종목도 모두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자화전자가 31%로 탑3 안에 현재 들어 있습니다. 전체 수익률은 46%입니다. 네, 1,000만 원이 1억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플랜A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